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는 절기 소설인데요. 눈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도 10도 이상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포항시 의회와 포항시 공직자들의 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하고 있고 포항시는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차량 정비업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이 최근까지 대표였던 차량 정비업소입니다. 이달 초 발행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서에도 대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업소에는 조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라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 정비업소에 대한 단속 업무는 포항시 교통지원과에서 하고 교통지원과는 조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이럴 경우 조 의원은 자신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위원장직은 물론 상임위원회 선임도 회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돼 지금까지 1년 넘게 직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5년 전부터 업소 운영을 처남에게 넘기고 완전히 손을 뗐다며 이후 사업자 대표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안 한 지가 5년 넘었습니다. 사업자만 돼 있는데 변경하는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 드리고. 하지만 포항시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 의원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포항시 관용 차량의 정비료 지출 내역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조 의원의 정비업소에서 이루어진 카드 결제는 모두 50건, 금액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카드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에 해당해 공직자는 지방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포항시 담당자는 직원들이 법을 잘 몰라 생긴 일이라고 말하고 포항시 감사 담당관실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 지방의원에 대해서 사실 그 해당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묻는 과정이 진행돼야. 조 의원은 취재가 시작되자 차량 정비업소의 대표자 명의를 처남으로 변경했다고 알려왔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조 의원의 상임위원장 직무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여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것만 이래 보고 깊이는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앞으로는 이제 좀 그걸 저희 직원들 식에서 의원 하나하나 관련된 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죠? 포항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에도 김성조 의원이 포항시청 공무원인 자녀와의 이해충돌 관계를 기피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최근 소속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내년도 본 예산을 올해보다 550억 원, 3% 증액한 1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15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87억 원, 동천 황성 도시숲 조성 24억 원, 어르신 무료 택시 운영 지원 42억 원, 경주페이 85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또 이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55억 원,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에 3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 교부세가 340억 원 감소한 만큼 행사 축제성 예산을 줄이고 업무 추진비 등 경상 경비를 삭감합니다.
베리어 프리, 장애인, 노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도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자는 뜻인데요. 지난해 베리어 프리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포항시 대중교통의 상황은 어떨까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 하용준 씨가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류장 양옆이 가로막혀 있는 탓에 전동 휠체어를 탄 채로는 정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다림 끝에 도착한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나쳐버립니다. 다음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15분을 더 기다려 다른 노선의 버스라도 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합니다. 리프트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었나 봐요. 작동이 안 되는데. 결국 버스를 기다린 지 30여 분을 훌쩍 넘겨 겨우 저상버스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있어야 할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왜 없어요, 벨트? 글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 씨 같은 장애인에게 버스를 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중교통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탈 수 있고 누구는 탈 수가 없다는 것 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인 콜택시를 타려고 해도 이용이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기다리다 못해 지쳐가지고. 포항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43%, 경북 전체는 18%에 불과합니다. 군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울진군의 한 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콜택시는 경북 전체 기준 237대로 법정 대수인 287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이라든가 동행 개수도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단체는 포항시에 베리어 프리 도시 포항을 위한 이동권 보장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의학과학융합연구가 중요하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최근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86%가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84.8%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포항시가 경북도, 포스텍과 함께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경상북도의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인 메타포트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웹과 앱 서비스가 둘 다 가능한 전국 최초의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이철우 AI 도지사가 경북형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포트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AI 도지사 이철우입니다. 대구 경북 통화신공항이 개항한 2030년 이후 어느 미래, 한반도 상공을 지나 신공항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로봇을 만나 신공항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긴 활주로와 큰 여객 터미널. 게임도 잠시, 실제 국내 5개 면세점이 입점해 있는 면세점을 들리고 4.25 쇼핑몰을 들려 경북 지역 특산물을 구매합니다. 메타버스와 에어포트를 합쳐서 메타포트. 대구 경북 신공항에 대해서 매우 궁금할 겁니다. 몸으로 직접 오프라인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에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북 도청으로 이동하면 도정 자료를 이북으로 열람하고 메타버스 체험존 현장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컨벤션 홀도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마다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고 영상 회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시군별 대표 관광지를 안내하는 가상 투어 기능을 추가하고 학교 강의실과 연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가상의 큰 집을 지었고 빈 방들을 시군 등 공공기관 기업들과 계속해서 채워나간다는 청사진입니다. 오픈 API라는 확장성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만들어놓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연동이 가능하게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앱 기반에서 웹이 추가됐을 뿐 올 초 서울시가 공개한 메타버스 서울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킬러 콘텐츠 없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도정 홍보 영상 등이 곳곳을 채우면서 굳이 메타포트에 접속해서 봐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접근 자체가 어려운 노년층이 많다는 지역적인 특성도 경상북도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까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울진사랑 특기 장학금을 신청받습니다. 울진사랑 특기 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에서 1등에서 3등까지 입상한 고등학생에게 지원됩니다. 장학금은 개인전의 경우 1등 100만 원, 2등 70만 원, 3등 50만 원이며 단체전도 규모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전략을 짤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최초로 총선기획단을 20대에서 30대 젊은 기초의원들로 꾸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기획단의 핵심은 마케팅 용어로 이른바 리브랜딩, 기존 이미지를 확 탈바꿈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기획단 8명을 모두 20대와 30대 기초의원들로 구성했습니다. 평균 연령은 만 33살, 총선 기획단장은 39살 이정현 대구 남구 의원이 맡았습니다. 대구의 시민들이 왜 국민의힘만 찍는가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보수의 섬이라서.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변화 첫 단계로 김부겸 국회의원 같은 중량감 있는 정치인에 의존해온 인물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영향력이나 토목, 건축 등 눈에 띄는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유권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풀뿌리 의회에서 선거로 선출된 기초의원들로 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또 다른 시도로 차별화 시도로 해서 전적으로 젊은 분들한테 한번 일임을 해서 저분들 의사를 반영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대구 12개 지역구 가운데 2석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민주당 대구시당의 목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시민이 공감하는 대구 정책 발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8살 젊은 정치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다음 달 말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음과 참신함으로 무장한 대구 민주당이 새롭게 재편될 총선 무대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경북도 의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글로컬 대학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최다 선정을 지난 1년 반 동안의 도정 성과로 꼽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국 이공계 석박사급 초청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지역에 불러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스마트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산사태 사방 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독도 대첩일을 맞아 울릉군 독도 의용수비대 기념관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한 독도 의용수비대의 영령을 기리는 추모식과 울릉독도 난타 공연 등 다양한 축제 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도 대첩은 1954년 11월 21일 독도 의용수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침탈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 완벽한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울진군은 이달부터 산불 감시 인력 200명을 투입해 산불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3개 팀 50여 명으로 구성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산불 발생 시 현장에 투입해 산불 종료 시까지 진화 활동을 펴니다. 또 산불감시원 145명은 취약지 순찰과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현황을 파악해 화재 예방 계도 활동에 나섭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는 절기 소설입니다. 눈 소식 없이 온화한 날씨만 예상되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2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도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도, 성주는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성주 모두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영하 2도, 영양은 영하 3도로 오늘 아침에도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 14도, 영양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9도고요. 낮 기온은 19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이맘때 기온이 예상되고요. 주말부터 다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